자, 상상해 보십시오. 무려 30년 넘게 반도체 왕좌에 앉아 있던 절대군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해일이 덮치자 그 왕관이 속절없이 벗겨졌습니다. 신흥 강자인 SK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왔고 시장은 수군거렸습니다. 왕은 늙었고 감을 잃었으며 이제 삼성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입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신화는 종말을 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가는 요동쳤고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고객은 삼성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주인은 이제 SK 하이닉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모든 판을 뒤집어 엎는 충격적인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왕이 경쟁사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비밀 병기를 들고 전장에 복귀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두 거인의 피 튀기는 돈의 전쟁이자 자존심을 건 생존 게임입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가 차세대 프로젝트를 위해 삼성전자를 긴급 호출했다는 사실,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TSMC 연합이 경합하고 있는 그 기술적 배경. 도대체 왜 전 세계 자본시장이 이 소식 하나에 출렁거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막전 막후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시계를 잠시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삼성전자에게는 그야말로 굴욕의 시간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즉 AI가 전 세계 산업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을 때 그 핵심 심장인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은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씨 이호는 SK 하이닉스의 손을 잡고 엄지를 치켜 세웠지만 삼성의 제품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시장에는 발열이 심하다, 속도가 안 나온다, 수율이 엉망이다라는 온갖 루머와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성적표는 처참했습니다. 경쟁사인 SK 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 50%를 넘나들며 독주할 때 삼성은 고작 10%대에서 허덕였습니다. 초격차라는 단어는 이제 옛날 교과서에나 나오는 말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굴욕의 원인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었습니다.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경영진은 치명적인 오판을 내렸습니다. 바로 HBM 개발팀을 사실상 해체해버린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HBM은 수익성은 낮고 기술적 난이도는 높은 이른바 계륵 같은 존재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성형 AI인 챗GPT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계륵인 줄 알았던 HBM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삼성은 땅을 치고 후회하며 부랴부랴 팀을 다시 꾸렸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했습니까? 바로 만년 2인자 취급을 받던 SK 하이닉스였습니다. 하이닉스는 삼성이 주춤하는 사이 묵묵히 기술을 갈고 닦으며 엔비디아와의 신뢰를 쌓아 올렸고 HBM3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며 메모리 반도체의 새로운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주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심지어 미국의 마이크론마저 기술 격차를 좁혀오며 삼성은 삼류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까지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삼성전자는 미친 도박을 감행합니다. 경쟁사들이 5세대 제품인 HBM3E에 달콤한 수익에 취해 있을 때 이제 삼성은 기존 공정을 개선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판 자체를 뒤집어 버릴 6세대 HBM4로 직행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달리는 기차 위에서 엔진을 통째로 갈아 끼우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시도였습니다. 실패하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삼성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성능을 만족시킬 히든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TSMC 연합이 이 소식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진 이유,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기, 삼성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단순히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삼성전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공정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4나노의 비밀이 무엇이길래 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었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구체적인 기술의 실체와
이것이 여러분의 계좌에 미칠 파장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반전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삼성전자가 꺼내든 4나노의 비밀이 무엇이길래 시장의 판도가 뒤집힌 것일까요? 조금만 집중해 주십시오. HBM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얇은 D램을 여러 층으로 수직으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아파트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가장 밑바닥, 즉 1층에는 전체 입주민을 관리하고 데이터를 통제하는 관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로직 다이 혹은 베이스 다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는 이 1층 관리실을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튼튼하게만 지으면 그만이었죠. 이 경쟁사인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이 1층을 만들 때 기존에 쓰던 10나노급 공정을 사용해 왔습니다. 익숙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무엇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공지능 연산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차세대 칩의 속도를 맞추려면 이 1층 관리실 자체가 엄청나게 똑똑한 슈퍼컴퓨터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는 경쟁사들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미친 승부수를 던집니다. 1층 관리실을 짓는데 10나노가 아니라 스마트폰의 두뇌를 만들 때나 쓰는 최첨단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고요? 경쟁사들이 일반 도로 포장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삼성은 아예 자기 부상열차 선로를 깔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4나노 공정으로 만든 삼성의 HBM 사는 전기를 훨씬 적게 먹으면서도 데이터 처리 속도는 경쟁사를 압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보도된 데이터에 따르면 삼성 HBM사의 데이터 처리 속도는 초당 11.7 기가비트 per second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제 반도체 표준 기구가 정한 규격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경쟁사들이 10기가비트 수준을 맞추느라 끙끙댈 때 삼성은 보란 듯이 11.7을 찍어버리며 우린 표준 그 위에서 논다라고 선언한 셈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차세대 AI 플랫폼 루비는 괴물 같은 속도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형 엔진을 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삼성만이 그 괴물에 어울리는 최고급 연료를 들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바로 삼성전자가 가진 유일무이한 구조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 메모리 반도체도 만들고 시스템 반도체도 설계하며 칩을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까지 한 지붕 아래 다 가지고 있는 회사는 삼성이 유일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SK 하이닉스는 메모리는 잘 만들지만 파운드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층 관리실을 고성능으로 만들려면 대만의 TSMC에게 형님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부탁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하이닉스 대 vs 내 집 안방에서 뚝딱 만들어내는 삼성. 속도전과 최적화 싸움에서 삼성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삼성의 이번 HBM사 공급 확정은 단순한 납품 계약이 아닙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결합한 턴키 전략이 마침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입니다. 5년의 침묵 끝에 터진 이 한 방은 이제 시장 점유율이라는 냉혹한 숫자를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엔비디아의 선택이 불러올 나비 효과,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이 보유한 주식과 대한민국 경제 지표에 미칠 직접적인 파장에 대해 다음 장에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삼성의 이 과감한 기술적 도박이 시장 점유율이라는 냉혹한 성적표를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KB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래프가 나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의 HBM 점유율은 고작 16%라는 굴욕적인 숫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독주 체제 아래서 그저 그런 이류 공급사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HBM사가 본격적으로 깔리기 시작하면 이 숫자가 35%까지 수직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점유율을 2배 넘게 끌어올린다는 것은 거대한 제조업의 역사상 보기 드문 대사건입니다. 삼성전자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지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그들은 올해 HBM 매출은 작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고객사들이 제발 물량 좀 더 달라고 아우성이라서 설비를 미친 듯이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평택에 있는 최신 공장 피사 라인은 지금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월 10만 장 규모의 웨이퍼가 쏟아져 나올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것은 삼성전자가 단순히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뜻을 넘어 막대한 돈, 보따리를 싸들고 전장에 뛰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바야흐로 머니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본력으로 밀어붙이면 누가 이길까요? 현금 부자 삼성의 진짜 무서움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주식 시장도 즉각 반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삼성전자를 사들이기 시작했고 반도체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주가도 덩달아 춤을 추고 있습니다. 낙수 효과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냉정해져야 합니다. 과연 SK하이닉스는 이대로 무너질까요? 지난 3년간 HBM의 절대 왕좌를 지켰던 그들이 순순히 왕관을 내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SK하이닉스는 여전히 HBM3과 HBM3 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 물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공급처를 2곳 이상 두는 물티벤더 전략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게도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수율 일드입니다. 4나노 파운드리 공정과 디램을 결합하는 기술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제조 난이도가 그야말로 극악입니다. 양산은 시작했지만 과연 불량품 없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물량을 쏟아낼 수 있을까요? 만약 여기서 삐끗한다면 냉정한 엔비디아는 가차없이 다시 하이닉스로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영악한 고객입니다. 그들은 언제든 더 싸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곳으로 갈아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은 이번에 잡은 승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평택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고 벌써 차세대 기술인 HBM4 이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이 막이 올랐을 뿐입니다. 1990년대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진출을 선언했던 그 무모했던 도전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모두가 미쳤다고 했지만 삼성은 일본을 넘어섰고 30년간 1위를 지켰습니다. 이번 HBM4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되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체에는 호재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전 세계 AI 칩의 심장을 한국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삼성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에 탑재될 HBM4를 양산하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4나노 파운드리 공정과 최신 D램 기술을 결합한 승부수가 적중했고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성능으로 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었습니다. 잃어버린 16%의 점유율은 올해 35%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삼성전자의 HBM 매출은 작년보다 3배 폭등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2019년에 그 오만했던 실수가 삼성을 5년간 지옥으로 몰아넣었듯 지금의 승리에 취하는 순간 위기는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SK하이닉스는 여전히 강력한 라이벌이고 기술의 발전 속도는 우리가 잠을 자는 이 순간에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치열한 전쟁을 조금만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아주 흥미로운 풍경이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벌이는 경쟁은 서로의 목을 조르는 소모전이 아닙니다.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드는 채찍질입니다. 삼성이 치고 나가니 하이닉스가 긴장하고 하이닉스가 앞서가니 삼성이 칼을 갈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미국의 인텔은 파운드리에서 고전하고 있고 마이크론은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쫓아오고 있지만 HBM 같은 초미세 적층 기술은 돈만 쏟아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 소위 말하는 짬바가 없으면 흉내도 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결국 이 두 기업의 피 터지는 경쟁 덕분에
전 세계 HBM 시장의 90% 이상을 한국 기업이 장악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기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그 잘난 AI 칩을 단 하나도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삼성의 이번 HBM사 공급 확정은 단순한 납품 계약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주도권은 여전히 대한민국에게 있다라고 전 세계에 선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저희는 삼성전자의 극적인 HBM사 역전 드라마를 전해드렸습니다. 한 기업의 흥망성쇠가 이렇게 드라마틱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삼성이 다시 독주 체제를 굳힐까요? 아니면 SK하이닉스가 TSMC와 손잡고 다시 왕좌를 탈환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남겨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계좌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이 거대한 반도체 전쟁, 저희가 계속해서 감시하고 분석하고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이고 더 돈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비평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본 영상의 내레이션과 일부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에 포함된 분석과 견해는 제작자의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를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공정 이용 Fair Use. 본 영상에 사용된 자료는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 원칙을 준수하며 비평 및 교육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